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클리벤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네. 조금 그 일반인 분들은 재미없지 않을까 싶은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네. 굉장히 재밌게 잘 뽑았어요. 우리 감독님의 네, 능력이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수의사 국가시험을 주제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녹화를 했는데 그걸 감독님이 잘 편집해 주셔가지고 방송은 재밌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저는 딴 거보다 저희가 이 일반인 분들도 보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수위 조절에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방송을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또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하는 거 네. 보면서 아, 방송 편집 참 잘했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정말 내부 얘기 차마 공개할 수 없는 얘기는 방송에 안 나가고 하지만 방송 보신 분들은 그걸 다 파악하고 그렇죠. 자성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네,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네, 일반인 분들은 네. 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잖아요. 예, 데일리벳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밑에 댓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또 알려드려야죠. 네, 감독님께 오늘 방송도 역시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저희가 네. 한 몇 주 동안 계속 이 수익에 되게 좀 어려운 좀 심각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일반인들도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사실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수익에서는 조금 목소리가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네. 할랄이라고 그러죠. 네. 예, 이슬람식으로 동물을 도축하는 그런 방식, 그 할랄 도축장 건립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저희는 뭐 다른 내용을 다 떠나가지고 도대체 그 이슬람식으로 도축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도축 실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할랄이 왜 논란이 됐는지 그리고 그걸 계기로 우리나라 지금 도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 할랄이라고 하면은 이제 뜻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슬람법에 의해서 그 다비아법이라고 그러죠. 그 이슬람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도축한 고기, 네, 이런 것들을 할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슬람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들은 하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저도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저는 할랄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네. 제가 그전에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 코란 네, 그 무슬림들의 어떤 뭐랄까 경전이죠. 코란에 있는 구절에 따라서 도축된 고기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이제 할랄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경전에 표기가 딱 돼 있어요. 네, 그쵸? 그 코란에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근데 이게 약간 표현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돼지고기랑 피를 먹지 말라는 거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딱 끝나는데 이 앞에 이제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 네. 때문에 이제 도살 과정이 잔인한 도살이 이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 죽은 고기라는 부분이 네. 사실은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자연사하거나 네. 또는 공격당해서 죽은 뭐 이런 차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도축 과정에 있어서 그 동물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게 영상을 좀 찾아봤더니 영상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제가 봤던 제일 이제 충격적인 영상은 정말 산채로 그냥 목을 베더라고요. 산채로. 그러면은 이게 방열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소도 아직 눈을 깜빡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축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전북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에 할랄 식품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동물보호 단체들이 이제 그 동물복지에 위배된다. 그래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거든요. 네. 네. 아 이게 참. 예. 아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도축되는 것 자체가 고기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건데 왜 거기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 네. 근데 뭐 어차피 도축된다는 표현이 좀 너무 우리가 안타깝죠. 그런데 뭐 사람이 이제 고기를 먹는데 최대한 그래도 인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먹기 위해 죽이는 거지만 그 과정까지는 최대한
동물복지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사실 맞는 거고 실제로 나 진짜 이 말이 너무 싫은 게 네, 고양이 쥐 생각해주고 있어. 그래 아예 먹지 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적으로 동물보호법에서 아예 동물의 도살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까 제가 말한 할랄 도축 물론 전체 할랄 도축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할랄 도축 방법 중에서 잔인하게 하는 할랄 도축 방법은 분명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 10조에 동물의 도살 방법을 아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10조에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 자체가 혐오감을 주고 도살 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6조에 동물을 어떻게 도살해야 되는지 딱 아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법, 약물투여, 전살, 전기로 죽이는 거죠. 타격, 총격, 자격. 자격은 이제 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 외에는 이제 도살을 할 수가 없게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동영상에서 도축 방법은 엄연한 동물보호법 위반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정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도축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 먼저 기절을 시킨 다음에 기절을 시켜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만든 다음에 이제 도축을 하는 건데 이슬람에서는 죽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기절시키는 과정이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이렉트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게다가 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슬람법에서는.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피가 쫙 다 빠지는 그 시간까지 한다면 실제로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축장에서도 사실은 거꾸로 매다는데 물론 이미 죽은 다음에 방열을 위해서 거꾸로 매다는데 이거는 이제 산채로 매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산채로 매달더라고요. 산채로 목을 잘라서 거꾸로 매달기 때문에 이게 뭐 엄연한 동물보호법 위반이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근데 동물복지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할랄 식품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전 세계로. 시장이 꽤 크더라고요. 뭐 1조 달러가 넘는 엄청 큰 시장이고 또 무슬림들이 16억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산업으로서는 사실은 되게 매력적인 큰 사업이거든요. 뭐 전 세계 식품 시장의 16%가 할랄 식품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뭐 작년 3월인가요? 박근혜 정부가 또 이슬람국가 갔다 오기도 했고 거기서 MOU 체결도 했고 또 식품 클러스터를 짓다 보니까 성장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진짜 추진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단체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사실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뭐 도축장을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거나 짓지는 않았지만 그분들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공식화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전북 익산식품 클러스터가 뭐 내수 시장을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 자체는 수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할랄 식품도 있고 다른 식품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수출을 위해서 만드는 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생산되는 할랄 식품은 아마 이슬람 무슬림을 대상으로 수출이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는 거는 우리나라 내에 그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도축장을 설립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떤 뭐랄까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좀 이제 산업 발전, 수출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고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를 위해서 이제 동물복지 측면에서 반대하는 거고. 엄연히 존재하는 법 때문에 사실 충돌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데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할랄 식품 인증을 받은 기업도 몇 군데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수출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고는 있는데 이 도축장 건립은 사실은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할랄과 관련된, 그러니까 할랄 음식과 식품과 관련된 이 도축 문제를 저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그 엄연히 존재하는 동물복지법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뭐 도축 과정도 보면은 좀
잔인하죠 사실은. 하지만 그러니까 학범 대표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네. 현장에 갔다 네. 왔다고. 그러니까 뭐 수의과 대학 다닐 때 실습도 했고 이제 공중방역 수의사로 근무할 때 이 도축장에 이제 수의사들이 다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도축 검사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도축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병에 걸린 그 동물이 도축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도축 과정 중에 그 내부 장기 같은 것이나 고기에 병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수의사들이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관이 다 나가 있고 검사관의 어떤 사인이죠 최종 이런 게 있어야지 실제 도축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축은 엄연히 정부의 규제 하에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수의사분들 중에 큰 역할이 바로 이 식품 검사 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무원 수의사분들이 검사관으로서 하고 있고 사실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책임 수의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 돼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검사관이 공무원 수의사분들이 하는데 책임 수의사라고 해서 닭,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을 도축할 때는 거기까지 이제 공무원 수의사들이 다 배치되긴 어려우니까 그 회사에서 사설로 수의사를 고용해가지고 책임 수의사라는 명목 아래 이제 그분들이 도축을 검사하고 관할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무래도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흔히 면허만 걸어놓고 일을 좀 대충 한다던가 어쨌든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책임 수의사로 근무하신 분이 한 140명 정도 있었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공무원 수의사분들이 하게끔 단계적으로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공무원 검사관 분들이 다 그런 데까지 나가서 도축 검사를 하시죠. 그래서 뭐 이제 도축 과정이 얼마나 잔인하냐 이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보호법에 동물을 도살하는 기준이 다 있잖아요. 무슨 법 해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다 지켜지냐는 거. 지켜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고 먹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학범 대표의 말에 의하면은 그 동물복지법에 정말 정확히 규정된 대로 준수해서 도축하는 그 현장을 보셨는데 그 현장을 보고도 네.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예요. 동물 복지를 아무리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거 보신 거잖아요. 다 봤죠. 네. 돼지도 보고 뭐 소도 보고 다 봤는데 닭도 보고 뭐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잔인하고 좀 불쌍하고 이런 건 당연히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넘어가서 우리가 근데 이게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우리가 고기를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근데 이 동물복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이런 거를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그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2012년에 도입이 된 건데 이런 거예요. 그 목적은 제가 딱 읽어드릴게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오리 농장 등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서 동물복지 인증 마크를 붙일 수 있게 하는 거.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보면 특히 이제 계란이 요즘에 많은데 계란에 동물복지 인증 계란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초록색 마크로. 그런 게 바로 이 인증된 농장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법 규정 안에 인도적으로라고 돼 있는 게. 근데 실제로 되게 세부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작할 때는 2012년에 시작됐는데 이제 산란계에서 시행하고 2013년에 돼지에서 시행하고 2014년 6개 2015년에 이제 소에서 시행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원래 계획은 좀 늦어져 가지고 올해 1월에 이제 소에서는 시행이 됐고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농장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다 이 인증받은 농장 다 합쳐봤자 77개. 그중에 돼지는 6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닭이거든요. 그중에 6개는 2개고 나머지는 또 다 산란계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행은 되고 있지만 굉장히 미비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준이 나름대로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비싸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농장 사장님들이 굳이 내가 왜 인증을 왜 받아야 돼? 팔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려면 사실은 소비자분들이 동물복지 축산 인증 그 축산물들을 좀 많이 소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까다롭냐면 뭐 산란계가 제일 많으니까 산란계 기준을 몇 개 제가 읽어드리면은 뭐 이런 거죠. 산란 장소는 산란상이 7마리당 최소 1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 뭐 닭이 사육하는 공간은 닭 9마리 성게 1제곱미터당 9수 이하가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이게 산란계가 진짜 A4 용지만한 사이즈에 닭 한 마리씩 넣어놓고 그냥 알만 낳게
공장처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건 다 화면에서 한 번쯤은 네, 보였을 거예요. 1제곱미터당 9마리 이하로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내부 조명은 뭐 10럭스 이상이어야 된다.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명기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방목장의 출입구 높이는 35cm 이상이 돼야 되고 넓이는 몇 cm 이상이 굉장히 돼야 구체적이네요. 되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증받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산란계만 말씀드린 거고 돼지, 소 기준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증을 받은 축산물들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게다가 마크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이제 농장을 인증하죠. 네. 근데 운송 차량이 또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동물이 이제 농장에서 운송돼서 도축장까지 가는 동안에 사실은 이게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고속도로에서 보셨잖아요. 그냥 소 그냥 타 있고 막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동물복지를 고려한 또 차량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있고 심지어 이제는 동물복지 도축장 인증 제도까지 시행이 됐거든요. 농장 동물을 운송 차량에서 이제 하차시킬 때도 내려오다가 다치고 막 넘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고 도축장에. 그 다음에 도축장에 도착하면 바로 도축하는 게 아니에요. 계류장이라는 곳에서 애들을 좀 이렇게 두거든요. 그때. 더 쪼는구나. 어우, 정말. 네, 근데 그 쪼는 게 아니라 이제 뭐랄까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고. 완화는 개뿔 결국은 죽는 거 개들도 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은 꼭 계류시켜야 되고 계류장에 꼭 물 같은 거 잘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도축될 때 너무 잔인한 게 소나 돼지나 이거를 계류장에 있던 애들을 이제 도축시설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한 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영상 있었잖아. 애가 안 가려고. 그래서- 눈에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전기봉으로 뒤에서 막 찌르거든요. 그거를 금지시켜요. 여기 동물복지 인증 도축장에서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완전히 절명한 후, 완전히 죽은 후에 이제 축산물 처리 작업을 실시한다. 요 네 가지 큰 틀을 가지고 동물복지 도축장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기봉 사용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죽기 직전에 애들한테 거기 당연히 가기 싫죠. 근데 거기를 뒤에서 막 찌르거든요. 전기 침 같은 걸로. 그거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울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복지 도축장, 동물복지 도계장 인증도 지금 이제 줄줄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다 갖춰야지만 마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생산이 돼야 되고 동물복지 운송 차량을 통해서 운송이 돼야 되고 동물복지 도축장에서 도축이 돼야지 마크를 쓸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마크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마크고 축산물이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계란도 보니까 정말 비싸더라고요. 마트 가서 보니 그래도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동물복지 축산물을 인증 축산물 소비율이 1%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내용이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그 도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잔인함과는 좀 별개로 한라식품 인증 과정하고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실제로 도축하는 사람 역시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도축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들에 대한 그리고 운반 그러니까 그 주변 반경까지 다 신경을 써가지고 까다롭게 맞습니다. 인증 마크를 주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비싸더라도 한라식품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라식품과 우리나라 도축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이게 맞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한 거지. 사실은 한라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 식품들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식품 시장이 이제 16%까지 이제 이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왜 논란이 됐는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할랄 식품이 좋다 나쁘다. 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사람마다 사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한랄 식품으로 인해서 네, 도축장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조금 외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축 현실은 어떤지에 대한 얘기 저희가 잠깐 좀 해봤고요. 네, 또 동물복지를 생각한 뭐 농장뿐만 아니라 이제 도축까지 사실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에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 정부의 계획이 이제 점점 더 이 동물복지를 신경 쓰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동물복지 계획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14년 겨울에, 그러니까 2015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작년부터 시행된 그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이 동물복지 축산물을 확대시키는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부 계획은 아까 1%도
소비가 안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까지 8%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2016년에 4%까지 늘리고 2019년까지 8%까지 이제 늘린다는 계획이 있는데 아무래도 동물복지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당연히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정부는 이런 뭐 좋은 계획을 발표하고 인증 농장을 늘려가고 인증 도축장을 늘려가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이게 소비가 안 되면 동물복지 축산물이 소비가 안 되면 다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도 사실 저도 소비를 못 하고 있는데 이라도 마트에 가서 축산물을 구입하실 때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있는 축산물을 좀 비싸더라도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네. 아이한테 유기농 당연히 요즘은 먹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동물복지를 생각한 이 식품들로 조금씩 바꿔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우리가 동물복지 축산물을 소비해야 되는 게 꼭 동물복지를 위해서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복지를 지켜서 생산된 축산물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네.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도 적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먹는 사람한테도 그럼요. 당연히 동물복지 축산물이 좋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든 동물을 위해서든 좀 소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자, 네, 근데 문하나님은 채식주의자시잖아요. 어차피 소비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은 네. 제가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가 할랄 식품을 이용하는 이슬람인 분들하고 똑같아요. 저도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된 거라서 저희 불교에서 제가 신도들도 그러니까 꼭 그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도 지켜야 되는 5가지 계율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너무 타이트하게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불교 못 믿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강제 사항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술이라든지 뭐 고기 같은 걸 전혀 먹질 않고 있거든요. 네. 살생을 안 하고 살생된 걸 먹는 것도 안 되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살생된 걸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살생을 하게 만드니까요. 네. 근데 이게 또 습관화되면은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본인의 어떤 신념이 있다면은 그 신념이 일상화되는 과정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기농만 골라서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본인의 그럼요. 건강을 위해서. 그분들도 유기농 식품들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재료를 구해서 드시잖아요. 네. 그런 거랑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얘기는 너무 웃긴 얘기인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또 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사실 채식주의자를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채식주의자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이 아니 너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지 식물에는 생명이 없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접근하는데 저한텐 자꾸 뿐만 아니라 야 스님들도 고기 먹다라 밑에 깔고 먹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제 네. 과학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그분들은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이 식물보다 동물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동물이 더 진화된 동물 그러니까 더 고등 동물로 갈수록 이 고통을 느끼는 이 센서가 더 많아져요. 그런 수용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 동물일수록 발달된 동물일수록 고통을 더 많이 느끼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이인영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채식주의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채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축산물을 이용하더라도 동물복지 축산물을 좀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생명체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또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위클리 벳을 통해서 항상 동물 복지 관련된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무엇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사실은 저희가 방송하는 보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위클리 벳 황당무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